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첫 안건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후반에 배치하는 장보고 N 프로젝트가 보고됐고,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회복과 AI 무인 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캐나다와의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는 도산 안창호함과 대전함의 입항 환영식이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은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우리 잠수함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외국군과 해외 방산업체가 참관한 가운데 올해 합동 해상사격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가 55km가 넘는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하며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안건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후반 해군에 배치하는 국가전략사업 장보고 N 프로젝트가 보고됐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미래 국방전략위원장으로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관하고 첫 안건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계획을 보고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이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자막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 잠수함 기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을 감시, 추적하면서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고 정밀 타격 수단으로 응징적 억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정밀 타격 수단을 탑재한 우리 핵추진 잠수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 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안 장관은 또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장보고 N 사업으로 명명했다면서 자주적 핵추진 잠수함 획득과 운용을 위한 5가지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5가지 원칙은 저농축 우라늄 사용과 우리 기술을 활용한 국내 개발 건조, 건조부터 해체까지 안전한 관리, 2030년대 중반 일본함 진수 목표 등입니다. 아울러 안 장관은 핵 비확산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 비개발 원칙과 저농축 우라늄 확보간 핵 비확산 의무 이행, 핵추진 잠수함용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조치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조선과 원자력, 방산을 잇는 40년 장기 국가산업 발전 프로젝트라며 국가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위원회에선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회복과 AI 무인 전투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의지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두 번째 안건으로 전작권 조기 회복 그리고 AI 무인 전투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전작권 회복은 올해 2단계 검증이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는 상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전작권 회복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에 있을 58차 한미 안보 연례 회의를 통해서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완료한 후 대통령님께 전작권 시기를 건의드려서 전작권 회복을 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무인 전투체계와 관련해선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드론과 로봇 등 핵심 첨단 전력을 확보하고 민군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장병들의 군 복무를 가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AI와 드론이라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AI 기반 무인 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군으로 신속히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주 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권 회복은 자주 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발맞춰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한국 캐나다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한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호위함 대전함의 입항 환영식이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한국 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국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호위함 대전함이 우리 시각 24일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에 입항한 도산 안창호함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역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진해 군항을 출항해 괌과 하와이를 거쳐 캐나다 빅토리아까지 편도 약 14,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안전하게 항해하면서 역대 최장 항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태평양 횡단을 통해 국산 잠수함이 거친 대양 환경에서도 장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입항 이틀 뒤인 26일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 기지에서 입항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패첼 캐나다 태평양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엔 임기모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회 국방위 유용원 의원 등 양국 주요 인사와 한국 교민과 캐나다 6.25 전쟁 참전용사, 양국 해군 장병 등이 참석했습니다. To our Korean allies, your professionalism, capability, and commitment are exceptional, and we value the opportunity to work beside you and to learn from your excellence. 특히 이날 행사에서 한국과 캐나다 해군은 양국의 바닷물을 하나로 합쳐 담은 3,000톤급 잠수함 모형 캡슐 2개를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이 합수 의식은 14,000km 거리의 태평양을 횡단한 도산 안창호함의 개척 정신을 기리고 양국 해군의 우호 협력을 상징합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양국 해군의 상호 발전은 물론 교류 협력의 모멘텀이 더욱 극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캐나다 해군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환영식을 마친 도산 안창호함과 대전함 승조원들은 정박 기간 중 캐나다 해군 장병들과의 함정 상호 방문 및 친선 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해군 간 유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2일 175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6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2034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대공 방어와 탄도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산 SM-6 유도탄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SM-6는 정조대왕함과 올해 말 전력화될 다산 정약용함, 건조 중인 대호 김종서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군 위성통신체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위성 지상부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체계개발 기본계획안도 심의 의결됐으며 내년 3월까지 시제업체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해병대 수건 사업인 국산 상륙 공격 헬기가 모든 무장 운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국산 헬기로는 처음으로 공중 교전 능력까지 확보하게 돼 입체적인 상륙 작전을 이끌 핵심 전력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헬기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공중을 가른 미사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에 내리꽂히며 강렬한 폭발음을 토해냅니다.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를 넘어하고 지상의 적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MAH의 위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이 상륙 공격 헬기가 최근 공대공 유도탄 실사격을 끝으로 모든 무장 운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검증한 기관총과 70mm 로켓, 공대지 유도탄 1000검에 이어 이번에 공대공 능력까지 입증하면서 현대전의 4대 핵심 무장 체계를 모두 갖춘 전천후 공격 자산이 된 겁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국산 군용 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사격에 성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공중 교전 능력을 완벽히 보완한 것으로 상륙 기동 헬기를 위협하는 적의 공격 헬기는 물론 최근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드론까지 공중에서 직접 격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탑재된 첨단 항전 시스템은 이 같은 강력한 무장 체계를 뒷받침하며 작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조종사의 시선에 따라 무장이 연동되는 통합 헬멧 시연 장치와 해상 운용에 최적화된 자동 비행 조종 장치 등이 이번 무장 사격 과정에서도 유기적인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8월 체계 개발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해병대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군이 천무의 합동 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사격은 외국 장병과 방산업체 앞에서도 진행돼 K방산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안지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 한 발이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됩니다. 하늘로 치솟는 로켓은 GPS와 관성항법 장치로 유도되는 고폭 유도탄. 명중이 확인되자 곧이어 10발이 넘는 고폭 유도탄이 일제히 발사됩니다. 표적인 서해 직도까지는 무려 55km가 넘는 거리. 그래도 공산오차 15m 이내의 정밀도를 유지하며 명중에 성공합니다. 유도탄의 비행 과정은 우리군 대포병 레이더에도 탐지됐고 공군의 채점 장비 위스로도 확인됐습니다. 모든 과정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지휘 아래 해병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합동 전투 능력이 검증됐습니다. 천무의 가공할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적의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동 화력 운용 태세를 지속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천무의 정밀하고 강력한 화력은 외국군과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 앞에서도 입증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무를 배우고 있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노르웨이군 장병들이 사격 현장을 직접 참관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최근 천무 3문의 추가 도입 계약과 함께 한 개 포대 규모의 다연장 로켓 전력화와 현대화를 신속하게 추진 중인 상황에서 참관해 의의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방산강국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와 천무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등 4개국 방산업체도 참여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격 훈련을 통해 도출된 성과는 우리 군의 천무 교육 훈련과 해외 수출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안지연입니다. 지뢰 제거 작전이 국민에게 안전한 땅을 돌려주는 임무라면 폭발물 처리 훈련은 전장에서 막힌 길을 다시 여는 임무입니다. 6회 공군 폭발물 처리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로 개척과 화학탄 대응 절차를 함께 숙달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폭발물 처리 요원이 폭약 상태를 확인한 뒤 뇌관을 연결합니다. 정기식과 비정기식 폭파 절차가 각각 점검되고 현장 요원들은 안전거리 밖으로 신속히 이탈합니다. 잠시 뒤 통제관의 구령이 울려 퍼집니다.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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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음과 함께 폭파가 이루어지고 요원들은 폭파 결과를 확인합니다. 육해공군 폭발물 처리 요원들이 강원도 영월군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18전투비행단 폭발물 처리반 EOD와 화생방 신속대응팀 CRRT, 육군 2탄약대대 EOD와 3공병여단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 EHCT, 해군 1함대 EOD가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TNT와 C4 폭탄을 활용한 폭파 실습으로 시작됐습니다. 육해공 요원들은 실제 폭파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통제와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어진 훈련에서는 전시 군수지원로에 지뢰와 부비 트랩이 설치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육군 3공병여단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이 도로를 탐색하던 중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이 부여됐고 요원들은 전투 부상자 처치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공군 폭발물 처리 요원이 확인된 폭발물을 제자리에서 처리하며 통로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이후에는 은닉된 화학탄에서 화학작용제가 누출된 상황을 부여해 누출 차단과 제독 절차까지 함께 점검했습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불발 화학탄 및 급조 폭발물 처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원 인근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EOD, EHCT, CRRT와의 합동 작전을 통해서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으며 더불어 EOD 요원의 기량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각 군은 앞으로도 폭발물 처리 요원의 기량과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육해공군 화이팅!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올해 첫 육군 국제과정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노르웨이와 폴란드, 에스토니아 장병들이 천무의 운용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육군 포병학교를 찾았는데요. 열띤 교육 현장을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국군이 직접 천무를 조작해보며 K무기 체계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9일 육군 포병학교에서 천무 국제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육군 국제과정은 한국군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외국군에게 교육하는 국제 군사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국의 K무기 체계 운용 능력을 향상하고 방산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천무 국제과정은 천무를 운용하게 될 외국군을 대상으로 포병학교만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조작과 노하우 등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K방산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처음 개설된 육군 국제과정에는 K9과 K2, 수리온 등 무기체계 교육이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8개국, 160여 명의 외국군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개설된 천무교육에는 폴란드군이 참가해 한국군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을 찾아 천무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천무 수출국인 폴란드와 천무 수출 예정국인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장병들이 참가해 한국군의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았습니다. 교육은 천무의 운용 개념을 비롯해 전술적 운용, 사용자 정비 등 실제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은 교육 효과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무기체계에 맞는 병가학교와 연계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이론 교육에 이어 지난 21일 진행된 연합합동 해상사격훈련을 참관하며 천무의 화력 성능과 운용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 육군의 대표적인 무기체계인 천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 그리고 또 교육훈련 체계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육군 국제과정은 오는 7월과 11월 포병학교 등 3개 병과학교에서 K2와 K9 운용 정비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해군병 724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해군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수료식에는 지휘관과 참모, 가족 등 3,300여 명이 참석해 해군병 724기의 수료를 축하했습니다. 1,092명의 해군병 724기는 지난 4월 20일 입영해 전투수영과 소형 고무보트 훈련 등 5주간 양성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해군병 724기는 해군 교육사 예하 학교에서 특기별 교육을 마친 뒤 실무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미 전쟁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10여 명 규모의 공동조사단을 편성해 다음 달 26일까지 미군 유해 소재 추적에 나섭니다.
이번 공동조사는 강원도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 경남 창원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공군은 26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손성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56기 학사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신임 공군 장교들은 지난 2월 23일 입영한 뒤 3개월 동안 군인화와 간부화 교육훈련을 통해 정예 공군 장교로 거듭났습니다. 육군 2기갑여단 불사조대대가 여단 체육관에서 경기아트센터가 지원하는 2026년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도시지역작전 훈련과 제병 협동기동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장병들을 격려하고 단결심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다 남부는 오전, 중부는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경기 지역은 오후에도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강릉은 17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광주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번째 미래국방 전략위원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AI 무인 전투체계 전환 등 미래 국방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핵추진 잠수함 진수 목표로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 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공조 아래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